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함수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 시험 과목 개편에 따른 행정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2022년에 시험 과목이 개편됐다는 거 요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OT는요,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행정법 총론 콘텐츠 이렇게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이게 행정법 총론의 콘텐츠다.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짝수 2편, 4편, 6편 이 부분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합격하는 공부와 OT 지금 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법을 선택하는 이유,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거는 과목이 개편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서 학습 방법, 기출문제, 그리고 진도별, 전범위, 마무리, 그다음에 생활관리, 2020 커리큘럼 이런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을 선택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왜? 이제 2022년도부터 9급 시험 과목이 바뀌게 돼요. 행정법 과목이라는 것이 필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법 총론은 이렇게 일반 행정직, 교육 행정직, 고용 노동직, 출입국 관리직 여기에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뭐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 뭐 사회, 과학, 수학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2022년부터는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그죠? 행정학 개론 그게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온다. 나머지 과목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을 여기 이 직렬을 도전하고자 하는 공무원 시험 수험생 분들은요, 초시생 분들은 반드시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을 공부를 하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9급. 그렇죠? 그래서 변경 전 2021년도까지는 종전 개편 전에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근데 2022년부터는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이제 행정법과 행정학이 필수가 된다. 그래서 변경 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2021년도까지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가 강한 수험생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뭐 직렬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시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가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 한국사에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필수 과목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2022년부터는요. 행정법과 행정학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고 종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었을 때는 상대 점수로 들어갔던 점수들이 이제 변경 후에는 한 문항당 5점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이 이제 한 문항당 5점으로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저기와 똑같이 이제 점수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경된 후에는 이제 조금 법 과목죠. 학 과목이 좀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강한 수험생이 유리하게 되고 그리고 10분 이내로 10분이나 15분 이내로 풀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하고 똑같고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정도 보시면 된다. 이제 절대 점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는 반드시 행정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 요거. 또 하나의 이유. 합격자가 이제 평균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험 기간이 어느 정도냐? 통계를 내보면은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2020년, 그죠? 2020년 4월 국가직 시험까지는 9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9개월 후에 이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가 요때 이제 다른 필수 과목들이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도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합격할 가능성이. 근데 그렇지 만약에 못하다 그럼 2021년도 4월 국가직 시험 요때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죠. 요거는 이제 1년 9개월 후
1년 9개월로 여기 합격자 평균 기간에 해당하죠. 요때는 이제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험제도 하에서는. 그죠? 그런데 지금 2021년도까지 이제 합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험제도가, 그죠? 이 시험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요.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는 행정법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왜? 여기 2020년 4월까지 9개월이 나왔다. 2021년도 4월까지는 21개월, 2022년도 4월까지 33개월 이렇게 남았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 그죠? 예를 드는 거죠. 사회 과목은 2022년부터는 폐지가 되죠. 지금 사회를 선택했다. 그죠? 그럼 요때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하겠죠. 합격이 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이런 2022년도에 어떻게 바뀌든 상관이 없죠. 이러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합격하지 못했다.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2020년도 4월까지 9개월이 남았어요. 9개월. 요때 9개월 후에 합격을 하면 다행인데 합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사회를 하든 행정법을 새로 시작하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를 시작했다. 사회를 기존에 했던 거니까 사회를 했다. 그러면은 마지노선은 요때가 되는 거예요. 요때 2021년 4월 달에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된다. 요때 합격하고 불합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불합격하면은 요때 2021년도 4월부터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행정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행정법 공부를. 왜냐면 2022년도 4월 달에는 사회 시험이 없어요. 사회를 보고 싶어도 시험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때가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죠. 요때 2021년도 4월 달 요때 이제 국가직 시험에 꼭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못하면 요때부터 다시 새로운 행정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때 몇 년이 갈지를 더 몰라요. 요때 행정법 처음 책을 잡고서 몇 년을 공부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법을, 그러니까 처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9급 시험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행정법이 들어온다는 것을 들으셨으면은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행정법을 하시는 게 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잡는다. 행정법을 어렵지만 처음에는 좀 사회보다는 어려울 수가 있죠. 어렵지만 행정법을 처음부터 이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9개월, 21개월, 33개월 하면은 한다. 요때 당연히 또 합격할 수 있고 요때도 합격할 수 있고 요때도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합격, 여기 합격, 여기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요거 사회와 이제 비교가 조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목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조금 뭔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재시생의 과목 선택의 기준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행정법, 행정학으로 선택 과목을 바꾸는 게 낫다. 길게 봤을 때, 그죠? 행정법, 행정학으로 과목을 바꿔야 된다. 행정법, 행정학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2022년도 이전에는 만약에 사회나 수학이나 과학을 선택을 하셨다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 전에 반드시 붙으셔야 되겠죠. 왜? 2021년도까지만 지금 사회, 수학, 과학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국어, 영어, 한국사 자신이 있으시면 기존 선택 과목, 행정법, 행정학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그 전에 붙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과목을 바꾸는 게 조금 더 수험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게 된다. 이제 행정법, 행정학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또 이제 9급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근무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잘 근무를 하면은 이제 7급이 될 수가 있는데 9급 시험 합격하고 의외로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그래서 7급 시험을 볼 때 이 7급 시험 과목이 뭐냐? 그죠? 행정법이 들어가요. 행정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9급 시험 이제 행정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그래서 합격을 하셨으면 7급 시험 도전에 조금 더 용이하실 수 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또 7급 시험 과목의 개편이 돼요. 여기는 지금 현재도 역시 행정법이 필수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게 이제 조금 개편이 되냐면은 지금은 국어, 영어, 한국사 이게 1차 과목. 그래서 2차 과목은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개편이 된 거는 국어 과목이 필수로 바뀌죠. 필수로 바뀌고 영어, 한국사가 검정 시험으로 바뀌죠.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차 과목은 그대로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요 국어, 영어, 한국사 요 과목이 바뀌고 나면요 2차 과목에도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준다는 거죠. 준다. 그래서 요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요 과목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비를 잘 해야 되는 이제 과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보다 그죠? 지금 현행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요때는 이제 그래서 9급 시험 합격한 후에 7급 시험 도전할 때도 미리 행정법을 공부를 해 두시면 이제 나중에 이런 혜택을 조금이나마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보다 조금 좀 유리한 지위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행정법 필수 과목이다. 그리고 행정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또 행정법은 노력한 만큼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전략 과목, 효자 과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가 중요해요. 처음에 처음에 제대로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조금 정리해두고 다져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 될 가능성이 커요.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 될 거의 유일한 과목일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법은 우리 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조문과 판례 위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조문과 판례는 우리 공권적인 판단들이죠. 그래서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고 그 부분만 기본 이론 탄탄하게 다져놓은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 암기를 계속해서 조금 진행해 주시면은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15분 내에 문제풀이 시간 10분 15분 내에 풀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풀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행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이해 안에는 이론 같은 거에 대한 탄탄한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를 진행하게 되면 배신하지 않는 10분 15분 내에 풀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열심히 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이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이제 2022년부터는 사회수학 과목이 없어진다는 거죠.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2022년도 전까지 2021년도까지는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그리고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자신이 있는 분들은 사회수학 과목을 토대로 그걸 선택하셔서 끝까지 하셔서 꼭 붙으셔야 되고 그 이후 시험을 봐야 된다. 그죠? 그런 판단이 드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행정법을 공부를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022년도 행정법 필수됐다 그거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7급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아주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두면은 좋은 이제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출제가 되니까 그죠? 한 과목은 덜 공부해도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리한 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이제 기본 강의, 그죠?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혼자 공부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는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시고 암기를 꾸준히 진행을 해 주시면은 어떤 기출이 나왔을 때 이거는 계속해서 원래 나오는 거잖아. 그죠? 원래 나오는 거. 그 원래 나오는 거는 그냥 책만 한번 보면은 내가 맞출 수가 있게끔 그렇게 숙지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효자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암기 과목이 10분, 15분 안에 풀 수도 있고. 그죠?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게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학습 방법, 그리고 기출 문제,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동영,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정리, 여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학습 방법은 일단 기본서 회독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기본서 2권 너무 두꺼운데 이거 언제 다 보나. 다 보게 돼요. 다 보게 되고 어차피 다 봐야 되고, 합격한 분들도 역시 기출문제든 뭐든 이제 다 회독을 돌린 상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서 회독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 안 하고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 회독이라는 건 반복이죠. 일단은 처음에 법 개념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법 개념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 돼서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개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숙지를 했다고 내가 혼자 생각했을지라도 나중에 생각하면 또 까먹었어. 또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뭐였지?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질 수가 있죠.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럴 때 이제 그 망각을 막기 위해서 자꾸만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극을 준다? 우리가 기본서에 회독을 돌리면서, 거기 우리 간단 정리 부분이 있어요. 기본서에 그 부분을 자꾸만 이제 보시면서 내가 요게 이랬다 자꾸만 생각하시고 자꾸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나중에 기억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회독이 반복되면서, 또 회독을 처음에는 한번 할 때 몇 시간이 걸렸다. 그럼 나중에는 몇 분밖에 안 걸리죠. 몇 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소요 시간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점점 이제 행정법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자신감이 증가한다. 여러분 지금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바심을 내시면 안 돼요. 처음에 법 개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자도 많고, 그죠? 근데 그게 축적이 되고 자꾸만 반복이 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딱 트일 때가 와요. 안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탁 트일 때 그때 몰아붙여서 문제도 풀고 뭘 하고 방향성을 정해서 딱딱 한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빨리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해서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바심을 내고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는 것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이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좀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그렇죠? 반복하자. 근데 반복이 지루하다. 그러면은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문제 푸는 것도 하나의 회독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망각을 막기 위한 이런 자극, 회독을 자꾸만 돌릴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회독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독학이 상당히 어렵죠. 독학이. 혼자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와 병행을 하시는 게 수험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와 병행을 하셔야 된다. 독학을 처음에 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강의와 함께 이제 책을 읽으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1회독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1회독 하실 때는요, 이게 책을 1회독 한다. 그럼 본문 내용, 책의 기본서 본문 내용과 수업 필기,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필기를 해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요게 기본서 1회 독재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필기 노트인데 제가 이제 수업 때 PPT 자료로 나눠드리는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제 복습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제 복습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회독. 기본서 2회 독재는 어떻게 하냐? 본문 내용과 유제, 간단 정리를 통해서 리마인드를 하시는 거죠. 부수적인 논점도 정리하고 리마인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2회 독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강의를 할 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수험생 개개인의 능력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나는 이 부분을 한 페이지를 1분도 안 걸리게 읽을 수가 있고, 이미 내용이 이해가 되면은 나는 그 단어만 봐도 이해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가필 하셨던 부분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죠? 그게 아니면은 전체적인, 아까 1회 독재,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이라도 조금 주력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만약에 2회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유제와 이제 지문이죠. 우리가 기본 본문 내용 아래든지 조문이든 판례 아래든 이제 기출 지문들이 수록이 돼 있는데, 그런 유제와 간단 정리를 통해서 리마인드를 하시고 부수적인 가필된 부분들, 그런 거 논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2회독. 그리고 3회독, 기본서 3회독 할 때는 역시 본문 유제, 간단 정리 요것을 활용해서 이해를 하시고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시면 아주 좋죠. 이제 기본 이론 3회독제는 기본 이론에서 최고도 회독이죠. 이제 3회독제는 이제 여기 우리 장마다, 기본서 장마다 지문과 사지선 다 문제들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꼼꼼히 하나하나 보시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내가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이제 3회독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과 관련해서 단권화의 필요성. 이거는 내가 막판에 어떤 것을 보고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권화는 막판에 볼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막판에 볼 내용을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시험 직전 심리적인 부담감을 경감시킨다. 경감시킨과 동시에 내가 막판에 어떤 거를 볼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뭐가 생긴다? 방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방향성.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의구심도 갖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가능성도 보고, 그게 바로 단권화를 하면서 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저희가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야지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그럼 객관식 시험을 잘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판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걸 다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뭘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게 뭔지 뭐 해야 된다? 정리를 해내야 되나. 정리가 방향이죠. 방향.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어.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니까 내가 다시 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더라. 그러면은 그 방법을 고치고 나 스스로 나름대로의 정리 방법을 이제 요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 방향의 나침반이 될 수가 있어요. 단권화를 하시면서. 너무 거창한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권화 방법 어떻게 하냐? 핵심 단어를 기본서에 체크를 하죠. 핵심 단어를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연필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연필로. 왜냐면 나중에 지울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연필로 핵심 단어를 기본서에 체크하시고 그것을 반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요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 중요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써보는 거예요. 다시 써봐서 이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이해 못했거나 까다로운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그죠? 자꾸만 숙지하시고 암기하시고 그런 노력을 들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 이게 내가 어디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 부분이 나중에 보일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것도 안 해놓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고 있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놓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학습 방법.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이제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기출문제는 반복 출제된다. 한 85에서 90%가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통계를 내본 결과 275문제, 총론 234, 강론 41문제 이것을 분석을 해본 결과 약 10에서 15%만 신유형 문제고 그 나머지 85에서 90%는 기출문제, 기존 기출문제의 반복 또는 조금밖에 변형이 안 된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게 85에서 90% 정도가 이제 기출 문제의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85에서 90점을 맞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아주 빠삭하게 숙지를 해놔야 되겠구나. 그 부분, 그죠? 그 부분을 꼭 숙지를 하고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출 문제는 반복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이렇게 2018년 서울시 7급 지문 문제들을 보면요 뭐 행정법상 행정행위에 관련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조금 요즘에는 좀 길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좀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일단은 여기 1번 지문 잠깐 보시면 부관의 사후 변경과 관련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명문 규정, 미리 유보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게 원칙, 사정 변경은 예외.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그죠?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때 부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그죠? 이것을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 가능한가, 부관의 사후 변경이 언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인데, 요게 이미 출제가 됐었던 거죠. 2016년, 2017년에도 부관은 항상 출제돼요. 2016년 지방제 9급 지문에 이렇게 또 부관의 사후 변경은 사정 변경 있을 때도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허용되는가? 이거 또 출제가 됐잖아.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들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출제된 거는 반복 출제된다. 그래서 85에서 90%는 항상 출제된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는 그 자체 학문을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출을 위한 전 단계로서 내가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험을 하는 것이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 기출 문제 반복 출제된다. 이런 것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 방법 1회독 어떻게 되냐? 일단 모든 지문에 처음에는요. 모든 지문 이 하나의 지문에 유의해서 그죠? 다 중요한 지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유의해서 문제를 푸시고 자신만의 기호를 통해서 틀린 지문과 애매한 지문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놓는다.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1번 지문을 모른다, 3번 지문을 모른다, 4번 지문을 모른다. 근데 1번은 진짜 모르겠다. 이건 진짜 찾아봐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놔도 되고. 그래서 1번, 3번, 4번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체크만 하면 안 돼요. 체크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기본서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한다. 이게 어떤 것을 원칙으로 근거로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자유구석의 원칙은 이게 뭐 동종의 사안에서 인정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4번 뭐 재량윤칙 그죠? 자유구성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경우 공표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가 이것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그죠? 이게 자유구성 원칙의 요건과 관련해서 관행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애매한 것들은 반드시 기본서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근데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를 다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는데 내가 틀린 지문을 골랐어요. 그죠? 이 답이 아니야. 난 틀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하나 지문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나 구경을 하고 내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기본 이론 때 이걸 들었었어.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본서의 앞에 어느 쪽에 있었어 라는 것도 리마인드를 하셔가지고 조금 알 수 있게끔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자꾸만 기본서를 찾아가 보시고 기본서 찾는데 숙달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자꾸만 이제 찾아보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거 꼼꼼히 한 지문 하나하나마다 이제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죠? 1회독 할 때. 근데 2회독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2회독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회독 때 표기했던 틀린 지문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틀린 지문, 애매한 지문, 표기를 해놓은 부분, 이 표기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해한 문제는 다시 지우는 거예요. 다시 지우는 거다. 그리고 애매한 부분은 다시 또 체크를 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여기서 아까 1번, 3번, 4번에 체크가 돼 있었죠. 네. 근데 내가 다시 봤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알아. 그럼 지우는 거야. 지우고 이걸 봤는데 또 모르겠어. 그럼 다시 하나 또 체크를 하는 거죠. 다시 하나 또 체크를 해놓는 거죠. 이게 단거나 이런 게 단거나.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놓은 거. 체크가 이게 2개네? 그럼 이건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다. 이거는 막판에 꼭 봐야 되지. 그죠?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회독을 돌릴 때마다 그죠?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애매한 부분은 다시 체크하고 이 작업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이것을 막판까지 확인을 해서 막판에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3회독제도 역시나 그죠? 틀린 지문, 2회독 때 표기했었던, 그죠? 아까 지우고 또 표시했잖아, 그죠? 2회독 때 표기한 틀린 지문을 중점적으로 또 이제 표기한 거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해한 지문, 이런 거는 이제 지우고 애매한 부분 다시 체크하는, 다시 체크. 여기서는 아까 요거 지우고 요거 2개 체크했죠? 여기서 지금은 이제 알겠다. 그러면은 알겠다. 그러면 요런 거 이제 다 알았다. 그러면 지워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마지막에 요거만 남겠죠? 그럼 마지막에 요거를 자꾸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독이 늘어날수록 내가 체크해놓은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끝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3회독 이후에는 이제 그때까지 정리를 해놓은 부분, 체크해둔 부분에 대한 유제와 간단 정리 중심으로 빠르게 반복 회독, 빠르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이게 3회독까지 해놓은 부분을 자꾸만 이제 회독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이거 해설이 있고 이렇게 간단 정리 부분이 있죠. 간단 정리 부분으로 자꾸만 회독을 돌리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끝나면 이제 진도별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이 진도별 문제풀이는 기출문제의 변형 문제를 저희가 모의고사로 내서 이제 강의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진도별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 회독법은요. 기출문제풀이, 이거 문제풀이죠. 똑같이 이거와 동일해요. 동일하다. 부족한 부분을 기본서와 병행해서 이제 보충하고 되새기고 정리하고 숙지하시는 작업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단 정리 유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반복 해독하셔도 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똑같다. 간단 정리해 놓은 부분, 그죠? 스스로 정리해 놓은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돌리시면서 내 거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요거는요 전범위로 이제 모의고사를 내는 거죠. 이것도 기출 문제를 좀 변형을 해서 비슷한 출제 수준으로 해서 이제 전범위로 문제집을 내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학습을 하냐? 틀린 문제 위주로 체크를 하시고 또 안 본 지문들 꼼꼼히 본다. 이것도 역시 앞에 부분하고 똑같죠. 기출 문제 회독과 똑같다. 문제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문 위주로 간단 정리, 그죠? 헷갈리는 지문 위주로 간단 정리와 유제를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해독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뭐 암기장 같은 거 만드셔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암기장 너무 거창하다 그러면은 포스트잇 같은 데다 따로 정리를 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마무리 정리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많고 막판에 그것을 다 연상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 연상을 어떻게 시키냐? 아주 효율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미 해왔던 거에 답이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동영까지
공부를 하셨을 때는 그동안 이제 정리해둔 부분도 꽤 있을 거고, 그죠?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자꾸만 회독을 돌리시는 것이 이제 마무리 정리예요. 마무리 정리.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 정리는 요게 파이널 테스트 요것도 이제 학원에서 전범위 모의고사 같은 거 보죠. 이것도 응시를 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시간 안에 푸는 연습. 이제 실전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에 의의를 둬서 이걸 한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새로운 교재를 지향한다. 단거나 기존의 단거나를 해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제 돌리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모르는 부분과 알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단권화된 내용, 즉 정리돼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이거가 이제 중요하고요. 새로운 교재 두꺼운 거 다시 사서 처음부터 보겠다. 그거는 불가능하니까요. 가능한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점 맞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최신 판례, 그죠? 최신 판례를 같이 보시고요. 혹시나 중요한 개정 조문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챙기시는 게 아주 좋은 바람직한 수험 방향입니다. 이제 반복 학습한다. 빠짐없이 한다. 그죠? 애매한 내용들, 정리해놓은 부분들 빠짐없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필기하고 정리해둔 부분이 그게 아주 큰, 그죠? 합격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내용들, 이런 거 체크해놓은 부분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나 조금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기본서를 빠르게 훑어보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럴 여력이 없으면은 이제 정리를 그동안에 잘 해두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요것만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꼼꼼하게 정리하고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해두는 게 좋다. 알고 모르는 거의 구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내가 더 이상 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서 기본서도 한번 볼 때 꼼꼼히 보고 기출문제 해설을 볼 때도 한 번 볼 때 그냥 꼼꼼히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자꾸만 정리해 놓을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 이 기존에 정리해둔 부분들을 꼭 챙기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활관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하실 건데, 그죠?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판에 어떻게든 모든 과목을 한 바퀴 돌리고 시험장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시험장에 가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막판에 몰아붙일 때 그때 체력이 고갈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도 고갈돼 있으면 안 되지. 수업도 들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막판에도 중요하고 이제 막판이 아닐 때여도 너무 이렇게 내가 힘들면 안 된다. 그래서 공시는 장기 레이스죠. 가벼운 운동이라도 조금 하고 유산소 운동이라도 조금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것도 스터디도 잘만 활용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스터디는 공부를 하는 수단이죠.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함께 합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게 스터디에 참여한다. 그런 마인드로 참여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스터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죠. 뭐 기상 스터디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요걸 하고 그 후부터는 딴 걸 하고 이렇게 수험적인 정보를 교류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서로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스터디는 상당히 좋죠. 그런 스터디도 잘 활용이 되면은 같이 합격할 수 있는 이게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터디를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수험 정보를 얻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터디를 통해서 수험적인 좋은 정보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수험 방향이 삐뚤어졌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어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터디를 잘 활용하는 것도 이제 수험에 참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관리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본 이론, 기출 문제, 모의고사, 그죠? 그리고 마무리 정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도 단계별 맞춤 3단계 커리큘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2020년도 대비로 우리 행정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래서 일단 아주 크게 이제 이거는 너무 정형적인 거죠. 이론, 기출, 문제. 이거 중에 하나라도 뭔가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이론, 기본서 다 보셔야 되고요. 기출 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언젠간 한번 다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하나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만약에 이론을 안 듣고 기출만 푼다,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거. 나 이론 듣고 그냥, 그죠? 모의고사 몇 개만 풀고 시험 보러 가겠다. 그것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이론, 기출.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이제 문제풀이 많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와 심화 이론 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똑같은 이론 강의예요. 이론 강의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는 심화 이론에서 지문풀이를 해요. 지문풀이를 하면서 이 내가 배웠었던, 그죠?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설명을 드리고, 요게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 지문에서 요 부분을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배웠던 이론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가 여기 때 설명을 하죠. 그냥 바로 이론에서 기출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출문제 풀이 할 때는요, 기출문제 풀이, 이건 문제풀이니까 문제풀이에 조금 더 비중을 둬요. 이론이 아니라. 근데 그 중간 단계로서 요 심화 이론 할 때는요, OX 지문을 같이 풀어서 우리 기출문제 풀이에 대비해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 이렇게 간다.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은 기본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출문제 풀이는 기출문제집으로 진행을 하는데 최대한 많은 기출을 풀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좀 하고요. 중요한 기출은 당연히 반복을 하고,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거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면서 강약 조절에 힘쓰도록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기출이긴 한데 지문으로 이제 지문을 단원별로 찢어놓은 이제 꼭기호 OX 총정리, 요 교재로 진행하는 특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역시나 이것도 기출문제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꼭 짚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요게 끝나면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요게 나오죠. 진도별로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고, 또 400제라고 문제집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범위를 풀어야 되죠. 우리가 전범위가 주제가 되니까 또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또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기출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이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뭐 불이타 같은 것을 대비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여기에서는 이 강의 도중에는요, 뭐 국가직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직 서울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기출 강의를 여기 진행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 같은 거 요 강의 도중에 또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요 단계까지 마무리되면, 그죠?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커리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요, 강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7급에서 강론이 들어가죠. 7급은 강론까지, 행정법 강론까지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강론 기본 이론 강의와 기출문제 풀이 강의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진행을 할 거고, 뭐 강론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11월 달 정도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강론 기출 같은 경우는 7급 대비로, 강론 기출 같은 경우는 3월 달 정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 좀 듣고 가면은 좋을 만한 그런 정보를 이제 전달해 드린 거고요. 근데 요것을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이제 그 능력이라든지 이제 공부를 하는 환경이라든지 생활 어떤 그 패턴이라든지 그게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셔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끝까지 이것을 완주를 해야 된다. 완주를 내가 몸이 아파서 중간에 뭐 조금 실수는 있어요. 근데 막판에 그렇게 아파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생활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끝까지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해둬야 되겠다. 여기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뭔가 남겨놔야 되겠다. 그게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내가 보람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들 수험 합격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죠. 여러분들 모든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 합격을 건승을 기원하고요.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꼭 합격의 기쁨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